안녕하세요,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한숨 푹푹 쉬게 만드는 우리의 평생 숙제, 바로 뱃살이죠. 근데 오늘은 뻔한 다이어트 얘기나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 뱃살이라고 다 똑같은 뱃살이 아니거든요. 최신 의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 뱃살이 정확히 어떤 유형인지 해독해보고 그 모양에 숨겨진 진짜 원인, 그리고 완벽하게 정복하는 방법까지 오늘 아주 명쾌하게 싹 다 정리해드릴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자, 지금 스마트폰 보시다가 시선을 살짝 아래로 내려서 본인 배를 한번 슬쩍 봐보세요. 어떤가요? 윗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나요? 아니면 아랫배만 축 처져 있나요? 혹은 둥근 공처럼 전체적으로 빵빵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배가 나오는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게 단순히 살이 쪄서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어떤 생물학적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건강 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뱃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지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아주 기본적인 룰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피하 지방이에요. 말 그대로 피부 바로 밑에 쌓여서 우리가 손으로 꼬집으면 잡히는 그 물렁물렁한 살들 있죠. 빼기는 진짜 눈물 나게 힘든데 당장 내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내장 지방입니다. 이 녀석은 겉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몸속 깊숙한 곳에서 간이나 장 같은 중요 장기들을 아주 꽉 껴안고 있죠.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진짜 무서운 병들을 조용히 키워내는 완전 보이지 않는 암살자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뱃살의 비밀을 쭉 해독해보고요. 이어서 위험한 윗배, 죽어라 안 빠진 아랫배, 남산형 뱃살과 마른 비만에 대해 알아본 다음 마지막으로 각 체형에 딱 맞는 아주 구체적인 맞춤형 해결책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뱃살의 비밀 해독하기입니다. 뱃살은 단순히 몸무게가 늘었다는 것 이상의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어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장 위험한 이중위협이라고 불리는 윗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꼽 위쪽이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막 접히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폭식이나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습관이 제일 큰 원인이에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위 자체가 빵빵하게 팽창해서 용적률이 확 늘어나 버리거든요. 거기다가 탄수화물도 너무 많이 먹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서 더 심해지는데요. 원래는 피부 밑으로 그러니까 피하 지방으로 가야 할 살들이 길을 잃고 내장 지방으로 훅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윗배랑 아랫배가 같이 튀어나와서 겹치게 되는데 이게 내장 지방이랑 피하 지방의 나쁜 점을 몽땅 다 가지고 있는 최악의 폭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보실 게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체질량 지수, 즉 BMI가 올라가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이렇게나 가파르게 훅 치솟는 거 보이시죠? 윗배에 잔뜩 낀 내장 지방은 그냥 얌전히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쁜 지방세포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대사증후군,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걸 마구 유발하거든요. 진짜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윗배는 내 몸 안에 설치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굶어도 운동해도 절대 안 빠진다는 그 마의 구간, 바로 아랫배인데요. 특히 비교적 젊은 분들이나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직장인 분들한테 가장 큰 스트레스죠. 근데 아랫배가 나오는 생물학적 이유는 방금 본 윗배랑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만성 변비 때문에 가스가 차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놀랍게도 제일 심각한 주범은 바로 자세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구부정하게 앉아 있거나 하이힐 자주 신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골반이 뒤로 쑥 빠지면서 복근의 힘이 탁 풀려버려요. 근육이 꽉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중력 때문에 피하 지방이 복부 맨 아래쪽으로 줄줄 쏠려서 쌓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래 방치되면 아예 단단한 셀룰라이트로 굳어버리거든요. 진짜 징글징글하게 안 빠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셔츠 단추가 튕겨나갈 것 같은 남산형 뱃살, 그리고 진짜 방심하기 쉬운 마른 비만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403칼로리. 여러분, 이 숫자가 대체 뭘까요? 네, 맞아요. 퇴근하고 하면서 마시는 소주 딱 한 병의 칼로리입니다. 참고로 맥주는 한 잔에 185칼로리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술만 마시나요?
기름진 안주도 무조건 같이 먹잖아요. 거기에 낮 동안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까지 뿜어져 나오면 우리 몸은 완전 비상사태라고 착각해서 식욕을 주체 못하고 내장 사이사이에 지방을 미친 듯이 우겨넣기 시작해요. 주로 30대 넘어가면서 호르몬 훅 떨어지는 중년 남성분들, 배가 터질 듯한 남산만 해지는 게 바로 다 이 메커니즘 때문인 거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숨겨진 빌런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른 비만이에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겉보기엔 옷장핏도 잘 맞고 완전 날씬해 보여요. 체중계 올라가 봐도 숫자, 즉 BMI는 아주 지극히 정상이란 말이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근육은 거의 턱없이 부족하고 내장 주변에 아주 치명적인 지방만 꽉 들어차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계 숫자가 정상이라고 해서 난 심혈관 건강 안전해!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나도 마른 비만인가 싶으시죠? 진단 기준을 딱 짚어드릴게요. 남성은 체지방률 25% 이상의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성은 체지방률 30% 이상의 허리둘레 85cm 이상일 때 마른 비만으로 분류가 됩니다. 좀 더 체감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내 전체 체격에 비해 팔다리는 꼬챙이처럼 가는데 유독 배만 올챙이처럼 톡 튀어나왔거나 몸에 탄탄한 근육은 없고 살이 그냥 찹쌀떡처럼 물렁물렁하다? 그럼 한 번쯤 아주 강력하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내 뱃살이 어떤 유형인지 진단을 쫙 끝냈으니까요. 이제 각 체형에 맞춘 구체적인 맞춤형 타겟 해결책, 여러분만을 위한 처방전을 시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하고 두껍게 튀어나온 윗배. 이걸 공략하려면 토르소 로테이션이라는 동작이 최고입니다. 그냥 몸을 흔들흔들 비트는 게 아니고요.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몸통을 아주 크게 돌려주는 건데 이게 복부를 진짜 집중적으로 수축시켰다가 쫙 이완시키는 과정을 엄청 강렬하게 반복하거든요. 특히 상체를 아래에서 위로 훅 일으킬 때 윗배 근육이 아주 찌릿하게 자극이 가는데 이때 두꺼운 피하 지방이랑 내장 지방이 동시에 타들어가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독하게 안 빠지는 아랫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호흡을 활용한 드로인 운동을 그냥 숨 쉬듯이 일상화하셔야 됩니다. 방법도 완전 간단해요. 등허리 꼿꼿하게 펴고 서거나 앉은 상태에서 내 배꼽이 척추 쪽에 딱 붙는다는 느낌으로 배를 쑥 깊숙이 집어넣고 30초 동안 꽉 버티시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이게요, 복근 힘을 짱짱하게 길러줘서 밑으로 처져 있던 내장 기관들을 제자리로 싹 끌어올려주고요. 기초 대사량까지 확 높여서 아랫배 체지방이 스스로 분해되게 만들어줘요. 당장 지금 일하시다가 책상 앞에서도 하실 수 있다니까요. 아랫배 중에서도 그 맨 밑에 두둑하게 뭉쳐있는 피하지방 부피 자체를 확 줄이고 싶다면 오블릭 트위스트를 완전 추천해드려요. 가슴 앞에 손을 모으고 하체만 좌우로 빠르게 슉슉 비틀면서 점프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복부 아래쪽을 걸레 짜듯이 쫙쫙 쥐어 짜는 운동이에요. 게다가 가볍게 폴짝폴짝 뛰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복근 단련은 기본이고 훌륭한 유산소 운동 효과까지 일석이조로 얻어갈 수 있는 아주 기특한 동작이죠. 바지 입을 때 위로 미운 살 삐져나오는 거, 일명 러브핸들이 제일 고민이시라면 요가에서 많이 하는 삼각 자세를 하실 때 손에 생수병 하나만 딱 들어보세요. 그냥 빈손으로 할 때보다 이 작은 물병 하나 들었다고 무게저항이 확 걸리거든요. 그러면 옆구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는 효과가 무려 2배로 껑충 뜁니다. 뻐근했던 혈액순환도 쫙 촉진내면서 아주 단단하게 굳어있던 얄미운 옆구리 지방들을 효과적으로 사르르 녹여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짚어드린 마른 비만이신 분들, 제발 부탁인데 살 뺀다고 무작정 굶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굶으면 그나마 조금 있던 몸의 근육량만 쏙 다 빠져나가서 오히려 뱃살이 더 도드라지게 되거든요. 닭가슴살이나 콩 같은 좋은 단백질 섭취 팍팍 늘려주시고요. 유산소랑 근력 운동을 2대1 비율로 꼭 섞어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몸에서 잉여 에너지가 됐다가 결국 내장 지방으로 둔갑해버리는 과도한 탄수화물, 이것만은 무조건 잘라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가 완전 빵빵하고 단단한 둥근 남산형 뱃살이신 분들, 여러분을 위한 궁극의 프로토콜은 바로 아침 공복 고강도 운동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좋으냐면요. 아침에 딱 깨서 위가 싹 비어있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면 우리 몸이 에너지로 당장 끌어다 쓸 탄수화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뱃속 깊은 곳에 꽁꽁 비축해둔 내장 지방을 가장 먼저 끄집어내서 활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면 하루 종일 내 몸이 마치 용광로처럼 지방이 타는 대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자, 오늘 우리 뱃살 모양에 숨겨진 의학적 비밀들부터 그에 맞는 확실한 타겟 해결책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물렁한 피하 지방이던 아주 위험한 내장 지방이던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내 뱃살이 조용히 보내고 있던 건강 적신호를 확실히 읽어내셨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거울 속 내 배를 보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오늘 알게 된 이 쏠쏠한 지식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이끄는 아주 강력한 첫걸음이 되기를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